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도시 풍경 사진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응봉산 정상인데요. 서울 도시 전체가 시원하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 가지 풍경에 관련된 사진들을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장소가 중요하겠죠. 멋있는 풍경이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지만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남들과는 좀 다른 장소에 가셔서 나만의 사진을 기록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남들이 주로 많이 찍은 곳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곳에 가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초보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 실력을 늘리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한 3가지 준비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이기 때문에 좀 넓은 와이드한 풍경을 시원하게 표현해 주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렌즈는 반드시 광각 계열의 렌즈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수 아이템 뭘까요? 바로 옆에 보시는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는 풍경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야경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면 삼각대가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쭉 찍으시다 보면 삼각대를 반드시 하나쯤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소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약간 조금 더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금방 또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델들을 보시면 크게 2가지 제품으로 나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철제 제품과 카본 제품으로 보실 수 있는데, 철제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하지만 이렇게 산 같은 데 올라다니시고 여행을 자주 다니시고 하실 때는 좀 무게가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대안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카본 제품입니다. 카본 제품은 무게도 가볍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진동, 떨림이 철제 제품보다 조금 덜 전달되는 그런 특성,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조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사용하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준비물은 뭘까요? 제가 지금 멋있게 입고 있는 니콘 로고의 이 조끼일까요? 네, 조끼가 아닙니다. 조끼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아이템이 있는데요.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릴리즈입니다. 릴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카메라의 셔터를 손으로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장착을 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직접 카메라 셔터를 손으로 누르게 된다면 카메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특히나 셔터 스피드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떨림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이 릴리즈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경우에는 ML3라고 해서 무선의 제품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니콘의 MC36이라고 해서 선이 달려있는 유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릴리즈를 구입을 못 하셨다, 준비를 못 하셨다 하셨을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카메라에는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는 눌러놓고 2초, 5초, 10초, 20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릴리즈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셀프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들림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2가지 장치를 썼죠. 삼각대도 쓰고 릴리즈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 나는 이 미러가 카메라를 탁
진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시켜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원되는 모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M업 촬영입니다. 자,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SCL-CH를 쭉 지나서 끝에쯤에 보시면 M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미러업 촬영이라는 겁니다. 미러업 촬영은 셔터를 한번 누르면 미러가 일단 올라가고요. 올라가게 되면 뷰파인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이미 미러가 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동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찍어 주시는 게 바로 미러업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자 설정 메뉴 중에 촬영 표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맨 아래쪽에 미러 쇼크 방지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바로 ON으로 켜주시는 거죠. 미러 쇼크 방지 기능을 쓰신다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미러가 올라가서 충격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진 찍기 때문에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출하고 초점을 맞춰야겠죠. 노출은 아무래도 풍경 전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 패턴 측광 방식을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노출 모드 부분은 조리개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너무 개방을 해서 찍는 것보다는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해상력 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최대로 조이신다면 또 회절 현상이 오기 때문에 주변부에 화질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적당한 조리개 값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F11 정도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이 됐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는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촬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렇지만 광각 렌즈뿐만 아니라 저는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도 남들과는 좀 다른 풍경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굉장히 특별한 렌즈를 손에 하나 쥐고 있는데요. 바로 니콘에서 나오는 PC45mm 렌즈입니다. 자, 이 렌즈는 일반 렌즈와는 조금 생김새부터 다르죠. 자,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자, 렌즈가 막 움직이고 있죠. 특히나 이렇게 꺾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렌즈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미니어처의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렌즈를 한번 장착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렌즈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느낌이 약간씩 다르시죠? 굉장히 PC 렌즈를 이용하면 남들과는 다른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런 렌즈를 이용해서 작품을 하시는 작가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90이나 D5000 같이 현재 동영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들에서 이런 PC 렌즈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신다면 일반 비디오 카메라나 특수한 비디오 카메라로도 재현하실 수 없는 장면들을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재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